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접을 하다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이건 제가 블로그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지막 한마디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영상으로 답변 드린 적은 없으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사 지원서상에 노출되지 않은 경쟁력을 말하는 케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입사를 위해 더 노력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 한마디는 왜 물어보는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냥 하는 말. 면접 조별로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뭐 면접 지원자들이 답답형으로 말하든가 아니면 답변을 잘 못해서 면접 시간이 남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면접위원장이 그냥 하는 말로 면접 시간이 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장에서 면접자들 평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뭐 3배수 면접인데 3명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5배수 면접인데 5명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 경쟁자, 면접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1등만 가려내면 되는 거예요. 면접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겁니다. 1, 2등을 가려야 되는데 애매해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걸 마지막 한마디를 물어봐서 1, 2등을 가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악의 답변은 1, 2등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말하든지 아니면 입사 지원서 이미 봤는데 면접위원들이 이 내용을 주저리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손 안 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이건 최악입니다. 나는 2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최상의 답변 첫 번째는요. 입사 지원서상 노출이 안 된 스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기만 합격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실기 2차 시험을 합격을 안 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입사 지원서상 적진 못했지만 필기는 지금 땡땡 기사 자격을 필기만 합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필기 합격한 게 조금 더 직무 영향을 높게 쳐줄 수 있잖아요. 왜? 1, 2등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로 1, 2등이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상 노출이 안 된 스펙을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교육사항이나 자격증 같은 게 회사에 따라서 개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 딱 5개까지밖에 못 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못 적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상에 노출이 안 된 스펙을 말씀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에 정량적으로 더 보여줄 게 없다면 이제 정성적으로 더 보여줘야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노력을 더 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입사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재무 지원, 재무회계직 지원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분이 이제 면접 1등 하시고 합격을 하셨는데 마지막 한마디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땠냐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좀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제 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뀔 텐데 이 변경된 규정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세칙들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오잖아요. 맞죠? 그 홈페이지에 이 개정된 바뀐 규정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걸 달달달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규정들이 이번에 회계 규정이 바뀌었는데 제 직무에서는 이 서류가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까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등 할 거라 생각했고 역시나 이분이 1등 하셔서 합격하셨습니다. 요 정도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하실 때
그냥 뭐 인재상 알아보고 최근 기사 둘러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이런 규정 변경된 것까지 알아보고 그걸 마지막 한마디로 활용을 하신 거죠. 그럼 면접위원들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지원자셨는데 이제 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이었어요. 홈페이지, 이분은 홈페이지 통계치를 분석해 오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방문객 수 통계가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그 박물관, 7월, 8월, 그 다음에 5월, 11월. 자, 요렇게만 이렇게 관람객 수가 많은 거예요. 자, 이유는 뭐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7, 8월은 방학이고, 11월 달은 견학이고, 그러니까 주로 아동이나 가족이나 청소년 방문객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박물관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일 거예요, 아마. 다른 월에 방문객 수가 없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통계치를 봤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는 지금 상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고객은 지금 20대하고 30대들 SNS에 민감한 20대하고 30대들을 모집할 만한 이제 전시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홍보 기획직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SNS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할 계획, 관람객을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듣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저 정도까지 알아봤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 정도까지나 알아봤단 말이야? 저 정도까지 준비를 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입사 지원서상에 노출되지 않는 경쟁력을 말하는 거, 뭐 취득 중인 자격증, 아니면 미처 못 쓴 교육사항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첫 번째 방법. 그게 없다면 두 번째, 노력하십시오. 기관의 통계치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정된 뭐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 자료를 찾아보셔가지고 내 직무에 적용할 방안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고 그걸 마지막 한마디로 활용하십시오. 면접위원들이 와, 저 정도까지 알아봤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겁니다.